그러세요. 네네네. 네, 이제 대정부 질의를 4일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대정부 질의를 하시면서 차분하게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잘 지적을 해주셔서 원만하게 그리고 문제를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잘 지적돼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나머지 절차를 다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주 들어가면 이제 주로 법안을 다루는 그런 2주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법안은 특히 그 무쟁점 법안도 그것입니다만 공통 공약으로 할 수 있는 것, 특히 그 쟁점으로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데요. 9월부터 그 쟁점이 있는 법안도 충분히 그 심의를 해서 1차 스크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같이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 전해철 간사를 비롯해서 여러 5분의 그 청문위원들께서 그 대법원장 후보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지켜봤습니다만 이념 편향이란가 또는 이런 색깔론 그리고 소수자 혐오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야당 의원님들이 그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만 이 대법원장 후보는 자질이 충분하고 사법개혁의 소신과 철학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태도가 아주 정중한 그런 태도였고 그래서 그 역시 그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늘 후보자가 되면 늘 문제가 되어 왔던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위장전입이랄지, 뭐 부동산 투기랄지, 뭐 병역 비리랄지 이런 점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런 도덕적 흠결이 이렇게 그 없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그런 점에서 거의 완벽하게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는 분이라고 보여졌고요. 또 좌도 우도 아닌 그런 성향 그리고 그런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 아래로부터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이랄지 이런 점에 있어서도 그것을 신장시켜야 된다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는 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철학과 소신이 분명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참으로 그 좋은 후보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시면서 사법 비리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그런 점도 아주 소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저로서는 원내대표로서는 이 사법부의 그동안의 문제점 그리고 그 추락한 국민의 신뢰 이런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적합한 후보다라고 하는데 손색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전해철 간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후보를 잘 자질 검토를 해주신 5분의 청문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했다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보고서 채택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좀 걱정인 게요. 오늘이 본회의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일정상 28일이 본회의가 잡혀 있거든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렇게 대법원장이 임기가 끝나서 공백 상태였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께서 24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럼 오늘 안 되면 28일인데 그럼 며칠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과도 상의를 해서 다음 주 중에 오늘 만약에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생기면 다음 주 중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될 텐데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걱정이 많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법부에 공백을 일으키는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공백을 국회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점에서라도 그 야당이 특별한 자질과 또 도덕성과 여기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충분히 그동안 청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소신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에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추미애 당대표께서는 앞에 일정이 길어지면서 도착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의총 전에 도착하시면은 그때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로 복당하셨으니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소속 생활 1년 2개월 했습니다. 괜찮기도 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 선거도 치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대한민국의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당,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었고 바로 여러 의원님들이셨습니다. 많은 탄압과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끝내 정권 교체를 해내셔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또 우리 당원 여러분들,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가장 괜찮은 정당이더라고요. 맞습니까? (1987년에) 재판정에 한번 서봤습니다. 민주화 운동하다가 2017년에도 재판정에 서봤습니다. 선거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실제로 고발한 상대조차 며칠 만에 취하했던 내용을 끝내 검찰이 기소해서 마치 큰 것이라도 있는 양 1심, 2심, 3심까지 갔습니다. 무죄 받아내면서 실제로 좀 더 단단해졌습니다. 법사위에서 공격수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한 언론이 연락을 했습니다. 의원님, 2014년 12월에 최순실 청와대 출입 기록을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데 그거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말에 와서 최순실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2014년 말에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제일 먼저 요구하고 홍만표,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2013년에 제가 요구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더 많이 단단해지고 또 더 많이 저를 돌아도 보았습니다. 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면서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태완이법이 요즘 빛을 발하면서 수많은 미제의 살인사건을 해결해내고 있는 것도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요즘은 국방위원입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정은 어떻게 할까? 이게 저의 과제입니다. 남북 통일로 김정은을 국민을 행복하게, 김정은을 정리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저의 요즘의 또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